따라해. 안녕하세요. 따라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입니다. 음력 1월 28일. 우리 파트너 아미하고 방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 또 잘라고 방송 뭐 시작하면 그래 뭐 자든지. 음력 28일 정미일 양날 토요일 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놓였습니다만 아직 쌀쌀합니다. 그래도 시외로 바람 쏘이로 좀 나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농촌에서 연락도 이렇게 절에서 왔는데 지금 또 그 절 밑에 들에 이렇게 달래 같은 게 포로포시 난답니다. 시간과 세월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면 추웠다가 더웠다가 따뜻했다가 대한민국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금수강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나라에 사는 여러분이나 저도 참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전생에 그렇던 뭔가를 나쁜 짓은 안 했는가 봐요. 아니야 스님 나 고생스럽습니다. 그래도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거 하나라도 고맙다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나라로 태어나려면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아끼는 일들을 하면은 또 대한민국 그때 태어나지만은 쓰레기 마음대로 보내고요. 그냥 그 자연 환경 파괴하고요. 이러면 어떤 나라에 비유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지진이 그냥 1년 내에 매 수십 분 터지고 화산 폭발 있고 뭐 또 자유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닌 이런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서 태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연을 아름답게 분리수거 잘 하는 것 자체도 우리 업을 하나씩 더는 일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생화는 미나리 아제비가 되겠습니다. 미나리인데요. 크면 이렇게 꽃이 핍니다. 그래서 미나리 아제비라고 이야기하고요. 탄생석은 오렌지 토파지고 자수정은 2월달 탄생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탄생목은 삼나무가 됩니다. 사건, 사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1910년도입니다. 영화관이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날입니다. 한국 최초의 상설 영화관인 경성고등연회관이라는 게 개관됐는데요. 경성고등연회관은 1910년 2월 18일에 개강한 조선 최초의 상설 영화관입니다. 2010년 2월 18일 경성고등연회관은 활동사진 상설관으로 조선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 지금은 영화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영화 이런 얘기보다 어른들이 활동사진이라고 해서 활동사진, 그러니까 사진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활동사진 이렇게 했고 이렇게 지금처럼 오디오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변사가 옆에서 그 그림은 그림대로 흘러가고 변사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 변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흘러가는 소리 듣고 변사가 옆에서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는 거 듣고 손수건으로 앞에 옷걸음을 가지고 여인네들은 눈물도 닦고 이랬던 시절입니다. 위치는 현재의 서울 을지로 2가 외환은행 본점 옆자리인 황금정 63동 7호에 자리 잡고 있던 자리입니다. 1911년 8월경 황금정 도로 확장으로 건물이 흘리게 되자 황금정 3번지로 장소를 옮겨 다시 신축하게 되죠. 경성고등연회관을 소유하고 있던 인물은 영화 배급사였던 K 다이아몬드사와 관련이 있던 일본인 가네하라 긴조였다고 합니다. 내부는 이른바 기석이라는 일본식이었고 2층은 다대미, 아래측 객석은 긴 의자로 배치가 됐다고 하죠. 수용 인원은 400 내지 500명 정도였고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설비를 현대식으로 구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요시자와 상점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본 영화 기사를 영화 상영을 위해 고정 배치했고 프랑스 화태 회사의 영상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최초로 생긴 게 우미관이 아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미관하고 이관은 좀 차이, 연도도 차이가 있고 위치와 장소도 차이가 있습니다. 1987년도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여성들이 흩어져 있던 단체, 그 조그만 단체들이 한 군데 연합회에서 모여서 설립이 된 겁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여성연합은 대한민국의 진보적인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1987년 2월 18일 창립했고요. 여성미래센터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평등사회 실현과 남녀 공동참여 사회 실현, 여성복지 실현, 민주사회 실현, 통일사회 실현, 여성운동단체 간의 협력과 조직적 교류 등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2월 18일 창립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차별적 법, 제도 개선 활동, 가부장적 의식, 관액 개혁 활동, 여성의 인권 증진 활동, 여성 고용 촉진 및 평등 고용 및 일과 생활 양립을 위한 제도, 의식 개선 활동, 여성의 복지 및 여성 건강꽃 확충 활동,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 요구 활동, 풀뿌리 여성운동 확산을 위한 지원 활동,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 증진 활동 등으로 활동하기로 연합회에서 모여서 결성했던 최초입니다. 이때 그때 당시 진보적인 여성들이 아니면 지금 현재 남녀 평등권을 주장하는 위치까지 절대 못 왔을 겁니다. 그때 여성들이 진보적이 아니고 보수적으로 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시조선 그대로 지금까지 있어야 되죠. 지금 왔던 여성분들이 진보를 개탄하고 보수를 지향을 한다고 봤을 때 여성들은 뭘 합니까? 계속 생산을 합니다. 네. 미래 세대를 위한 생산을 하죠. 자식들을. 그러면 여성들은 머리가 깨어난 게 진보해야 됩니다. 진화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남성들은 고정적인 것을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야 되지만 여성적인 생각은 100% 보수적인 것은 안 되고 70%는 진보적인, 30%는 보수적인 활동을 가져야 2세나 장래에 생산한 물품이니까요. 그 얘기는 또 땅은 여러분 계속 나는 이거를 지킨다. 땅에 변화가 없다. 나는 그 장소는 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땅의 토지를 변형을 시키지 않으면 한 작물을 3년 이상 쓰면 거기서 작물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객토, 다른 흙도 갖다 자꾸 씻어서 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또 퇴비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객토라 해서 있었던 땅이 아니라 생뚱없는 다른 지역의 땅하고 갖다가 일부 조금이라도 섞어서 자꾸 변형을 주고 진보적으로 그래야 거기다 곡식을 심으면 생산이 됩니다. 땅도 3년만 연작을 시키면 그게 농산물이 안 자랍니다. 여성들은 그런 현상입니다. 여성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생각은 보수적인 것 30%, 진보적인 생각이 70%에 자기한테 생산하던 2세들이 진보적이고 활동적이고 내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훨씬 더 나은 세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정치하는 님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 내용도 있습니다. 너무 여성들은 정치 보수적인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2003년도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말도 못하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주위에 오늘이라도 다음이라도 순간적 몇 시간 후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부분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지하철을 관리하는 분들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인재니까요. 대구 지하철 참사는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로역에서 김대한이라는 사람이 방화로 일어난 화재 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명피해가 큰 철도 사고로서 1995년 박규 지하철 화재, 우리나라 아닙니다. 1995년 대구 상인동 지하철에서 가스 폭발 사고와 함께 세계 3대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꼽히며 전 세계 철도 화재 사고로는 1995년 박규 지하철 화재에 이어 인명피해 수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고입니다. 일명 대구 지하철 참사라고 하죠. 2월 18일 김대한이라는 사람이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2개 편성 기차량 12량 전동차가 모두 불타고 뼈대만 남았고요. 192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실종자 그리고 151명의 부상자가 났습니다. 중앙역로 완전히 전소가 돼서 2003년 12월 30일까지 복구해서 10개월 동안 영업을 중지했던 사고입니다. 왜? 양문잎 통 안에 휘발유를 주유소에서 사서 2통을 들고 지하철을 탔죠. 지하철을 탔다면은 틀림없이 그게 냄새도 휘발유 냄새도 났을 거고요. 그랬을 때 주위의 사람이 제지를 했다든가. 그 양반이 거기서 경로석에 타고 그걸 라이터불을 켰다 껐다 휘발유 냄새가 나는데 그랬으면 누구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덮쳐서 라이터를 뺐든가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왜 그게 쓸데없이 라이터를 켰다 껐다 하냐고 누가 추궁을 하니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성질머리가 나서 내 혼자 죽긴 아까우니까 같이 죽어야 되겠다가 하는 사건 때문에 거기 왔었는데 거기에 분노하니까 예 모르겠다고 휘발유 밧줄로 타고 라이터 불을 붙이니까 탔습니다. 그게 한두 량짜가 쭉 붙었던 12량이 모두 전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도입니다) 용산에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입니다. 아동을 성폭행하려다가 위수에 그치자 죽여서 버린 사건이죠. 용산 초등학교 성폭행 살해 사건은 2006년 2월 18일 심부름을 하러 갔던 당시 10살 초등학교 허미연 양이 김장호 그때 당시 54년생이면 나이가 많은데 아버지 뻘도 넘겠죠. 아버지 뻘 드는 애에게 살해되어 경기도 포천시 한 공터에서 불태워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2006년 2월 18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에 거주하는 10살 허미연 양이 집 앞 비디오 가게에서 어른들이 시켰던가 본인이 만화 비디오를 보고 비디오를 반납하러 가다가 실종이 됐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실종 신고 16시간 만에 용산에서 저 경기도 포천시 한 창고 옆 공터에서 목 주위에 흉기로 찔리고 온몸이 불에 심하게 훼손된 채로 살해되어 발견된 사건입니다. 범인은 인근의 신발가게 주인인 김장호로 밝혀졌고요. 김 씨는 비디오를 납품하러 가던 피해 어린이에게 신발을 공짜로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접근해서 신발 가게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하자 피해 어린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 어린이 목을 졸라 살해하고 목 주위를 흉기로 또 찌르고 그래서 김장호는 범인인 자기 아들을 또 그때 당시 27살이었어요. 아들 김범진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들하고 같이 시신을 차에 싣고 경기도 포천시 한 공터로 가서 불을 질러 태웠다고. 김 씨는 당시 사건 이전인 전과가 있습니다. 2005년도 7월 달에
4살 어린이를 성추행해가지고 지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안에 이런 사건을 또 저질렀죠. 그래서 2006년 8월 13일 2심이 열렸고요. 그 2심에서 원심과 같이 김장호에게는 무기징역으로 김범진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이들이 모여서 이 성폭행 사건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미성년자나 성폭행하는 자들에게는 뭐 종신형, 요새는 너무 범죄가 잦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번에도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났듯이 성범죄자가 언제 출소를 한다고 해서 출소하지 말라고 반대 운동도 벌이고 뭐 많이 합니다만, 이상하리만큼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굉장히 우리나라 재판에서는 굉장히 판결문이 적습니다. 이건 습관의 병적이에요. 우리가 그 노름 뭐 이런 것도 그 중독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 성폭행하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봅니다. 치료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거세합니다. 옛날처럼 거세해가지고 임금님한테 가는 내시를 만드는 거. 엄격히 떼서 동물적 내시를 거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거세를 합니다. 약물을 그 성감대를 죽이는 약물 투여를 미국에서는 법원에서 지정을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지역을 아무리 살고 나왔더라도 그게 돌발을 하게 되면 또 습관이 나게 돼요. 우리나라도 왜 그런 것은 좀 그거 도입한다고 데모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데모할 사람이 없죠. 그런 걸 도입을 하면 되는데, 뭐 얼마도 안 돼서 한 달 전에 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대요. 앞으로 성폭행자들 나오면 거주지에서 몇백 미터 안에는 그 학교하고 주변에서 몇백 미터 안에는 그 사람이 거주 못하도록. 그 학교 정문 앞에서 있어서 성폭행합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서울은 학교에서 이렇게 뭐 어린이집서부터 다 그러면 서울 안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쫓겨서 시골 갑니까? 한 동네? 한 군데 몰아친다고? 그럼 그 동네 범죄가 더 많아지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법률에 그 지식이 급한 게 아니라 뭔가가 이게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성폭행자를 어떻게 하느냐를 좀 보면 되잖아요. 미국 사시는 분 한번 보세요. 성폭력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 성폭력도 됩니다. 또 어린이 성폭력도 돼요. 그러면 집 대문 앞에 이제 길거리 있잖아요. 자동차 길거리, 이 집 대문. 그 대문 앞에 편지를 붙였습니다. 어린이 성폭행이 사람이 사는 집, 이렇게 문 앞에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 집 안 지나가죠, 거기를. 학교 주변 뭐 500m 안에 없다고, 야, 이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러면 서울 내에서 서울시는 500m 하다 보면 주거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요? 죽으란 얘기하고 시골 가란 얘기? 그러니까 그런 법은 좀 도입을 합시다. 도입을. (2008년도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분 안 좋은 일들 참 많이 방송하게 됐습니다. 저도 찝찝합니다. 마포의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마포 일가족 실종 사건은 혹은 내모녀 살해 사건입니다. 2008년 2월 18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 사는 김연숙 씨, 그때 당시 43살 여인과 정선아 20살 등 자녀 3명의 딸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연숙과 내연 관계에 있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을 용의자로 주목하고 그를 추적했으나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이호성은 한강에서 자살로 추정된 이삭체로 발견됐고요. 실종된 김연숙의 산명에 따른 마포구 창전동 앞에서 아파트에서 살해되어서 전라남도 화순 한 야산의 이호성 선친묘 근처에 공동묘지에 안매장된 것을 당시 이호성의 주문으로 그 안매장 구덩이를 팠던 인부의 제보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호성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지만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주변에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2월 18일은 이렇게 찝찝한 역사가 있었다고만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은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화백입니다. 그림하면 현대적으로서 굉장히 화가로 유명했었던 분, 운보 선생님 김기창 화백입니다. 1913년 2월 18일 태어나셔서 2001년 1월 23일 날 사망하신 분입니다. 동양 화가로 호는 운보였고 또 운포라고도 합니다. 본가는 김해 김씨고 경상부에서 출생했고 종교는 천주교며 세대명은 베드로라고 합니다. 김기창 씨는 1913년 서울 운리동에서 당시 총독부 토지관리국 직원이었던 아버지 김승환과 어머니 한윤명 사이에서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보통학교 입학 이전까지 유년기를 잠시 충청남도 공주에서 보내기도 했고요. 8살 때 숭동 보통학교 2학년 때 장티푸스로 인해 고열로 청각을 상실한 후 언어 장애까지 나타나는 증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재능을 알아본 어머니 소개로 이당 김은호 화백에게 동양화를 배워 1931년 조선미술대전에 출품하여 1940년까지 6회 입선을 했고 특선 3회를 기록하게 됩니다. 1943년에 아내 박내현과 처음 만나서 3년간의 필담 연애 끝에 1946년에 결혼했죠. 왜?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써서 서로 연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1979년대 한국농아복지회를 창설하시고 초대 회장을 취임했고 1984년에는 서울 역삼동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인 청음회관을 설립하였습니다. 2001년 1월 23일 충청북도 청왕군 내숲 향동리에서 향년 87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1949년생 야구 해설가 하면 이름 있는 하일성 씨입니다. 1949년 2월 18일 날라서 2016년 9월 8일 야구 해설위원과 KBO 사무총장을 지낸 체육인입니다. 대학 졸업 후 양곡고등학교와 한일고등학교에서 체육고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79년 KBS 배구 해설위원 오관영의 권유로 동양방송 TBC 야구 해설위원이 됐으나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TBC가 KBS에 흡수당하자 자동으로 KBS 야구 해설위원이 된 뒤 2006년 1월 2008년 12월까지 27년간 몸담던 해설직을 떠나 제11대 야구 해설위원 KBO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금메달 수상과 2009년 제2회 월드 베니스볼 클래식에서 준우승을 하는데 국가대표 야구단 단장으로 일조하게 됩니다. 하일성 총장은 임기를 마친 후 이때를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회상하며 자신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묘비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야구 대표팀 단장이라고 새겨달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009년 10월 다시 야구 해설위원으로 복귀했으나 2016년 9월 8일 오전 7시 56분경 서울 송파구 삼정동 자신이 운영하는 스카이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전기줄과 밧줄로 목을 메어 스스로 자살하게 됩니다. 향년 67세였습니다.
일찍이 하일성 저하고는 인연이 깊습니다. 하일성 씨가 일찍이 중학교 다닐 때 이혼을 해서 그 후에 제가 엄마한테 공부를 했고 저희가 대학 때 같이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 후에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중학교 때 이혼했던 하일성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병원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식물인간이 있을 때 그의 딸하고 만나서 저희가 몰랐어요. 하일성이 어머니인지는 모르고 저희가 기도하고 저희가 가르치고 이랬던 일이 있었고 그 후에 깨어나시면 제가 그 노보살님 어머니 하겠습니다 했다가 진짜 깨어나가지고 양어머니 사서 어머니 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 봤다 알고 보니 한국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일성 씨 어머니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에 제가 한국 나와서 하일성이 만나서 그 병원에 있을 때 하일성한테 연락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이렇게 와서 한번 뵙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인연을 끊어서 그쪽으로는 발걸음도 안 할 거다 이런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 했겠죠. 그 후에 저희는 다시는 뵙지 못한 후에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은 게 저희도 아련히 합니다. 체대를 졸업한 후에 학교에서 체육 선생을 했는데 지금 부인이 자기 제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결혼, 학교 다닐 때 연애를 한 게 아니라 졸업하고 거의 인연이 닿아서 자기 제자하고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야구계에서는 굉장히 아까운 인물입니다만은 죽고 사는 건 본인의 운에 따랐으니까 어떠한 애틋한 인연이 있던 것 보다가 사업적으로 실패를 하고 주변에서 금전적인 압박이 있고 명예적인 손상이 오니까 명예를 아꼈던 그 성품에서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시 세상에 와서 야구를 하든 운동을 하든 좋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입니다. 김재원이 1981년 2월 18일 배우입니다. 2000년도 허니로 데뷔를 했고 2001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를 누르고 드라마 로망스에 출연하여 드디어 일약 스타덤에 올란 살인미소와 함께 큰 인기를 얻었죠. 이후 황진이 내 마음에 들리니 메이퀸 스캔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들 다양한 드라마에서 다양한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재원은 서울에서 일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죠. 그는 교육자이신 부모님 곁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 곁에 있다 떠나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분들 모두 오늘 한날이 기재가 되겠습니다. 극락완생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범일당 보성 스님입니다. 스님은 1928년 5월 3일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영천리 21번지에서 부친 전주 이시 이백원 거사와 모친 연안 유인 전경순 여사의 이남 3녀 중 차남으로 출생했습니다. 속명은 이준영이고 법호가 범일이고 본명은 보성이었습니다. 18살에 청암사 수도암 정각토굴에서 정진하시던 구산 수련 선사를 의지하여 출가하여 그해 10월 15일 해인사에서 창섭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했고 1950년 해인사 강원 졸업 후 상월 인원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포살계를 수지하게 됩니다. 1950년 범어사 수산 안거 이후 해인사, 송강사, 파계사 등 제방선언에서 30안거를 성만합니다. 1962년도 통합종단 발족 이후 효봉 로사께서 종정으로 추대되신 이후 총무원, 총무국장의 소임을 맡으며 해인 총림 설립 당시에는
성철 선사를 방장으로 모시고 교무국장을 역임합니다. 1969년 구산 선사를 방장으로 조계 총림이 설립된 후 율주 소입을 맡았고요. 1973년부터 3번에 걸친 송광사 주지 소임을 보셨고 4차례 종회의원에 피선됐습니다. 80년도 10월 27일 범난 이후 종단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해 단일계단을 설립하고 종단 단일계단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했고 스님은 조계종 초대 법계위원장으로 종단 법계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조계종 단일계당 단주 전기화성에 초대되신 바 있습니다. 2007년 가을 송광사 조계총림 방장에 초대되셨고 스님은 생전 해외 눈밝은 선지식과의 교류도 꾸준히 이어오셨습니다. 인도 다람살바에서 달라이라마 존자와 인연을 맺고 티베트의 독립과 평화, 세계 평화를 염원했으며 프랑스 프롬필리지 명상 공동체 스승인 팀닉과 스님의 방문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으며 대만 불광산사의 계산조사인 성운대사의 초청으로 불광산사 3단 계단 증정사로 초대된 바 있으며 중국 운거산 운거사 방장 정해선사, 일본 조동종 종정 선사와도 친교를 맺고 교류했습니다. 1973년대는 태국 고성 10여 명을 초빙해 남방 구족계 전통을 전성하셨고 스님은 부전장학회, 북일장학회, 보조사상연구회 이사와 간음성행 장학회 총재를 역임하시며 후학들의 학업을 지원 육성했습니다. 평소 솔선수범하여 도랑 청소와 잡처 제거뿐 아니라 채소를 심고 가꾸는 일에도 앞장서 스님은 불기 2563년 2019년 2월 18일 오후 12시 27분 주석체인 송광사 3인암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는 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겨울 지나가 봄턱에 있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 조심하라 하는 저희 멘트하는 저희 자체도 지금 목감기가 시원찮게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방송에 매끄럽지 못한 것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들 아름다운 추억 쌓아가십시오. 아미야 인사하고 일어나. 아미 일어나. 끝났어요. 방송 끝났습니다. 아유 앉아요. 앉아. 앉아. 그리고 인사하자. 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 마감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